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I 시스템의 장대원입니다. 저희가 국가 핵심 기반 재난 시 파급 영향을 고려한 재난관리 체계 도입이라고 좀 브로드한 제목을 넣었는데요. 실제 오늘 주제인 그 디지털 기반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국가 핵심 기반 안에 포함된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 자료에는 보안상 저희가 자료를 넣지 못했는데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국가 핵심 기반의 현황 및 그 상호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초연결 사회죠. 이미 공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서 한번 문제가 됐었고요. 뭐 카카오도 2020년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고 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저는 이 게임을 하지 않지만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을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사회재난에 비하면 이렇게 저희가 체감하는 빈도로 하면 빈도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도는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그 파급 영향도 커질 거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네트워크와 통신의 문제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 정보나 저도 웬만한 정보는 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웹상에서의 어떤 데이터의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정작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파급 영향 측면에서 보려 하면 요번 화재만 그냥 간단하게 두면 제가 요번 화재 추석 때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캠핑을 갔습니다. 근데 예약을 했는데 우체국 통장 입금인데 사이트가 워낙 IT가 되다 보니까 예약 후 5시간 이내에 입금이 안 되면 자동 취소더라고요. 그래서 취소가 돼서 전화 드리고 뭐 해서 겨우겨우 잡아서 갔거든요. 그리고 국내선 같은 경우에 모바일 신분증이 안 돼서 민원 24에서 떼야 되는데 이것도 멈추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은 그냥 제 주변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이미 이런 파급이 있었다. 물론 여기 있는 수치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중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국가정보자원은 이건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는 내용 아니야 했지만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정부24, 민원24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체감을 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한 개 시설의 화재라고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제 국가 핵심 기반에서 보면 저 왼편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미국 동북부에서 났던 그 정전인데요. 위성에서 보시면 왼편에 하얀 게 다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일부 지역도 있긴 하지만 희미해지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거든요. 이건 이제 밤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두려움에 살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정전에 대해서 사회적 영향을 하면 뭐 의료도 당연히 통신, 금융, 교통, 상하수.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이 통신도 안 되고요. 이런 첫 번째 지금 국가 핵심 기반의 스타트가 이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국가 핵심 기반이라는 게 각각 부처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정해서 이거를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관 시설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보호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BCP를 하거나 기능 연속성을 하거나 뭐 다른 방호 체계를 수립하죠. 근데 사실 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번에 그 국정자원 화재가 저희 민간에게 이렇게 왔던 것처럼 그러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려면 이 정보가 어디로 얼마큼 가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가 핵심 기반은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DB나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항상 상존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설의 관리는 부처가 합니다. 근데 피해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받습니다.
요번에는 민원 늘 때도 없었죠. 왜냐하면 행안부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연구를 했겠죠. 근데 보시면 대부분 설문에 의한 연구입니다. 얘가 어디로 영향이 될 거고 어디로 영향이 될 거고 이런 네트워크를 그려놓고 이 영향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럼 5, 별로 없지 않을까요? 1.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연구도 13년, 12년도에 반짝하고 그 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원자력은 제외입니다. 원자력은 계속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안부에서도 뭐 BCMS란 기능 연속성도 뭐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쿱이라는 형태도 하고 있는데 왼편에 보시면 전력 분야 재난 시 아예 원료가 안 왔거나 원료는 왔는데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거나 원료도 왔고 발전소에 발전도 했는데 송전에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배전에서 사고가 났거나 이런 식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그 국가 기반 시설은 우리 거만 빨리 복구해서 원상 복구하는 개념으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BCMS에서 보면 뭐 경미하냐 뭐 심각하냐에 따라서 이건 컨트롤 타워가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거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개별 국가 핵심 기반 하나의 관리 주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파급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인력과 장비와 자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셀과 클러스터와 허브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통사고 조금 나서 하는 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돼. 그러면 셀 베이스에서 다 처리가 하죠. 근데 좀 크게 나서 이거 우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인접 셀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접 셀을 조금 묶어서 야 우리 이거 보니까 또 이런 게 나면 옆에 우리 둘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한 네다섯 같이 모여 있자. 좋아.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클러스터로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제 광역 재난인 경우에는 내셔널 허브로 이제 자원을 요청합니다. 이런 형태로 자원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응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특히 디지털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라인으로 연결되고 아까 원장님께서 뭐 선만 그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류와 협조, 공유가 필요하댔는데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없다고 아까 12년, 13년 이후에 연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국립재난연구원에 여기 행정연구원하고 관련이 있죠. 행정연구원에서 이제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국립재난연구에서는 이제 잠재재난에 대한 걸 하는데 여기 보고서가 이게 금년 상반기에 나온 건 뭔데 정보 서비스의 복잡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문제고 그리고 민간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공유하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문제부터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나고 쓴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앞에 이 연구 말고는 더 못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봤으면 있을 수도 있지만 12년, 13년 이후에 특별한 게 없다가 지금 이슈가 됐는데 금년에 잠재 위험이라는 형태로 접근했을 때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 대부분 기반 시설이라는 용어는 쓰이는데 국가 핵심 기반, 뭐 국가 기반, 핵심 시설 뭐 이렇게 다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는 같다라고 보면 국가 핵심 기반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부처에서 행안부에다 우리 지정해 주세요 할 때는 다른 국가 핵심 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 효과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를 분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디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께 중요해.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거야라는 측면을 하고 있어서 정성적 판단으로만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런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해서는 기관 시설에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 핵심 기반 보호 계획이 너무 많은 걸 다룹니다. 뭐 드론, 테러, 뭐 너무 많은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타 핵심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나 파급 영향 이런 거는 사실 고민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이라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에 대해서 보면 재난배안전기본법에 있는 저기 빨간색 친 용어들 연쇄효과, 필요성, 피해 규모, 범위가 유사하게 있는 게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신 기반에서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은 정의를 쓰는데 나머지 국토부나 다른 데를 보면 시설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이 국가신 기반임에도 서로 보고 있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일하고 이거를 하나의 테두리에서 서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협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저희가 이 뒤에 보여드릴 화면이 사실은 5년 동안 행안부에서 연구 과제로 수행됐던 과제인데 금년이 종료입니다. 근데 관심이 전혀 행안부에서 없으셨다가 이제 좀 관심이 다시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법제도의 문제점도 검토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부분을 저희 파트가 아니라 다른 연구 기관에서 했던 거를 조금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 쪽에서 보면 국외는 정답이 있습니다. 항상 어딘가 찾아보면 정답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NIPP라고 하는 내셔널 인프라 프로텍션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나이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 시스템은 우리도 기능별로 국가 핵심 기반이 나뉘어 있는데 16개 분야를 나눠 가지고요. 이 분야에서 가운데 보시는 패스트맵이라는 걸 보면 저건 이제 에너지 계통의 연료인데요. 어디에서 연료를 저장하고 연료가 어떻게 이동하고 여기서 만약에 연료가 차단이 됐을 때 어떤 지역이 얼마큼 더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다 분석을 합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저기 CIA 액트라는 그 있는데 이게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일 겁니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걸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간이 한 85% 정도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반, 그러니까 전력과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민간에 맡겼다가 거기서 다른 짓을 하면 국가 전체가 다 블랙아웃이 되기 때문에 저런 조항들을 통해서 저걸 준용한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나이삭에서 상호 의존성, 취약성, 복잡성 등을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모델을 써서 모델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만약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야라는 걸 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평가를 완화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패스트맵이라는 어떤 GIS 형태로 해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OECD에서도 국가 인프라 시설이라는 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책 도구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난 시 어떤 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할 것인지, 상호 연계를 어떻게 매핑하고 취약성을 고려하고 공동 훈련을 할 것인지, 뭐 이제 최근에는 기후 변화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인프라는 단일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그런 걸 고민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이던스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있는 주제로고 우리는 이걸 수용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유인물이 없어서 화면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 과제는 연세대가 주관이고 5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쪽이 있고요. 그러면 이 시설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가지고 네트워크의 어떤 가중치나 이걸 구성하는 쪽이 있고요.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핵심 기반은 BCM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M을 다루기 전에 이런 네트워크와 시나리오 속에서 어떤 파급 영향이 났는데 그 파급 영향을 이 기존의 BCP라는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우회가 되는지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게 아니라면 어떤 데가
가장 더 피해를 많이 받을 거라는 걸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 요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저희도 받을 그게 없거든요. 행안부를 통해서 공문을 해도 노를 하면 돼서 저희가 아는 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을 다 일일이 그 분야 분들을 다 찾아서요.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자료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파일 형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해야겠다라는 걸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5년 전에 제안할 때 이제 제가 만든 화면인데요. 아마 인천역 영종도 공항이면 뭔가 발전소에서 어디로 뭔가 전력이 나가고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파급받는 영향이 크면 뭐 이렇게 좀 그래픽으로 예쁘게 나오고 그게 지금 어느 분야에서 어떤 단계인지 좀 알려주고 뭐 날씨나 뭐 지금 재난 상황을 알면 뭔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문으로 하고 있다는 각 시설의 기능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정량화하자 숫자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량화하기 위한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나 뭐 어떤 요구사항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적인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단계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안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걸 국가에서 쓴다면 그때 문제가 없도록 그런 다양한 개발 환경들을 고려를 했고요. 앞에 제가 나이삭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걸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드와 링크 사이에 유량의 흐름을 보는 거죠. 정보의 흐름을 보는 건데 운이 좋게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우리나라에서 벤심, 글로벌에서는 벤심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원자력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한 20년 넘게 실제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거에 파워심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파워심을 오픈소스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거를 다 뜯어서 오픈소스로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제약 조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보시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핵심 기반 피해복구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이고요. 제가 자료를 오픈하지 못했던 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시스템 구성은 크게 국가 핵심 기반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네트워크를 조회하는 기능이 있고요. 파급 영향이 어떻게 날지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거에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핵심 기반의 정보를 모아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행안부에 아이디를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캡처하면 여기 뜨면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다 뜨는데 이거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서 지역별로 기능별로 시설별 분야별로 다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인천시에 에너지를 하면 발전소 5개뿐이 없습니다. 근데 발전소 얘가 피해 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왼편에 있는 건 에너지에 대한 네트워크인데 같은 계통에 저희가 변전소를 일일이 다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소스를 갖고 다 찾고 보니까 이제 그 거래소에서 주는 양하고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하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추가하고 지하는 저희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육안에 그래서 이렇게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구축한 네트워크고요. 인천시가 이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이 전력을 받아서 쓰는 나머지 6개 국가 핵심 기능들의 네트워크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했고 사실 이게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정부가 협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하지 않으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각각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걸 할 때 왜 AI를 안 썼냐, 뭐 시뮬레이션 개수를 몇 개 시나리오를 잡았냐 했는데 연세대에서 250 몇 개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시스템에서 여기 인천광역시의 교통수송의 지하철 중에 지하철 운행 정지라고 했을 때 인천 도시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인천 도시철도가 기능이 100% 완전 운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0.1부터 왔다 갔다 하면 시나리오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가 기능이 사고가 났는데 언제부터 완전히 정지될 거냐. 그리고 복구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BCP에서 여기가 3시간에 복구하도록 돼 있는데 6시간이 지나면 3시간 안에 일어난 건 사고지만 6시간까지 복구가 안 되면 재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급 영향이 커지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무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 기간을 움직이면 이게 이제 색깔이 왔다 갔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급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했고 회복력 같은 거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이 지역은 더 잘 회복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 회복력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런 속성들을 다 보고 지자체끼리 야 우리 지자체는 회복력 이게 별로 안 좋은데 옆에는 어때 하면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시스템이 파급 영향이 1, 2, 3, 4, 5 같은 색깔로 나오니까 이게 어떤 거야 라는 걸 모르셔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효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랑 간접 효과를 해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복구 우선순위를 이렇게 순위로만 보이게 왜냐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민감하셔서요.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색깔과 순위로만 보여주고 상세 보기를 눌러야만 이렇게 피해액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피해액은 직접 피해액과 간접 피해액이 있다면 간접 피해액은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뭐 산업 연관 분석을 쓰든지 해서 이게 너무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냥 참조 형태로 하되 그래도 인천시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지역을 먼저 봐야겠다라는 판단까지는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인천만 됐고요. 인천을 하는데 5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국가 핵심 기반 12개인가 13개 중에 6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6개뿐이 없습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 보이는 스케일을 우리 공사 안으로 줄여줄 수 있냐. 그러면 비슷한 링크와 노드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컨택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오픈하거나 대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인이나 연구진이 하면 안 되고요.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만 이런 디지털 기반 시설의 재난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민의 피해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